2026년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바로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장이 아직 그 진짜 가치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숨은 보석 같은 곳들이 있죠. 오늘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익숙한 두 이름, IBM하고 핀터레스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두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 이 두 기업이 저평가 우량주로 불리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 기술 쪽에서는 익숙하다는 게 가끔 낡았다는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맞아요. 오늘 다룰 두 기업이 바로 그 편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껍질을 딱 깨고 안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IBM부터 시작해 보죠. 솔직히 IBM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대한 공룡, 오래된 메인프레임 회사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에 수익성이 좀 낮은 IT 인프라 사업부를 분사시켰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걸 그냥 구조조정 이런 걸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거대한 코끼리가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아주 날렵하게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였죠. 아, 몸을 가볍게? 네, 돈은 되는데 성장은 멈춘 사업을 과감하게 떼어내고 그 남은 자원을 전부 AI나 퀀텀 컴퓨팅 같은 미래 먹거리에 쏟아붓겠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이었어요. 스스로를 재창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몸집을 줄이고 미래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숫자들도 꽤 흥미롭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23배 미만이고 특히 주가 이익 성장 비율 PEG는 약 0.26에 불과하다고요. 바로 그 PEG 0.26이라는 숫자가 이 이야기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0.26이요? 네, 이걸 그냥 PEG가 1보다 낮으니까 저평가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는 하나의 신호로 봐야 돼요. 시장의 IBM의 미래 이익 성장을 거의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불신이군요. 너희가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거라고 글쎄 하는 시장의 아주 냉소적인 시선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핵심 근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시장에 불신이 담긴 숫자라니 해석이 정말 재밌네요. 그럼 시장이 놓치고 있는 IBM의 진짜 잠재력, 그게 뭘까요? AI 플랫폼이 왓슨X와 레드햇 AI 반응이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특히 최근에 엔트로픽하고 맺은 파트너십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최첨단 거대 언어 모델인 클로드 있잖아요. 아, 네네, 클로드. 그걸 IBM의 전체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에 지금 통합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거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IBM 하면 왓슨이라는 자체 AI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그런데 외부의 클라우드를 가져와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체 AI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걸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초기에는 그런 우려도 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업계에서는 이걸 자존심보다 실리를 택한 실용주의의 승리라고 봅니다. 최고의 기술을 직접 다 만들던 파트너십으로 가져오던 결국 기업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주는 게 먼저라는 거죠. 실리주의? 네, IBM이 가진 그 수십만 기업 고객망하고 클라우드의 최첨단 기술력이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우리 기술만 고집한다는 자존심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마치 최고의 자동차 CS를 만드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엔진을 가져와서 장착하는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결국 최종 제품은 훨씬 더 강력해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 이해가 되네요. A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도 성과가 눈에 띄던데요. Z17 메인프레임 플랫폼 덕분에 3분기 인프라 부문 매출이 17%나 성장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메인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갑자기 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모두가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시대에 어떻게 메인프레임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 수 있는 거죠? 하하, 그렇죠. 메인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고루한 느낌이 분명히 있죠. 네, 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메인프레임은 과거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AI 추론 능력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AI 추론이요? 네, AI 추론이라는 건 이미 학습이 끝난 AI 모델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예측이나 결정을 내리는, 말하자면 실전에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아, 실전.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사기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거나 유통회사가 재고를 예측하는 것처럼요. 이 과정이 엄청난 안정성과 속도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메인프레임의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IBM은 자사의 가장 전통적인 강점인 하드웨어를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구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진화시킨 거죠.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AI와 하드웨어 시너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꼽는 건 바로 퀀텀 컴퓨팅입니다. 솔직히 퀀텀 컴퓨팅 이야기는 아직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먼 미래 기술 같죠. 네. 근데 IBM이 여기에 이렇게 진심이라는 게 좀 놀라워요. 이게 정말 가까운 미래에 돈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IBM에 대한 투자가 믿음의 영역을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퀀텀 컴퓨팅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차세대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를 선점하려는 아주 거대하고 과감한 베팅이죠. 베팅이군요. 그런데 IBM이 그냥 우리도 퀀텀 컴퓨팅 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면 칩 개발 방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퀀텀 나이트워크와 퀀텀 룬, 이 두 가지 칩을 개발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나이트워크는 칩들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기존 컴퓨터 성능을 뛰어넘는 데 초점을 맞춘 비교적 현실적인 접근법이고요. 네. 반면에 룬칩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험적인 시도예요. 바로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이죠. 양자 오류 수정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주변의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계산 오류가 쉽게 발생해요. 아, 오류가 문제군요. 네, 이 오류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고치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계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실험실의 신기한 장난감에서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푸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죠. 가장 큰 산. 네, IBM이 이 근본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건 단기적인 성과 과시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진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퀴스킷이라는 오픈소스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죠. 그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오픈소스는 일종의 세력 구축 전략이에요. 세력 구축이요? 네, 전 세계의 똑똑한 개발자랑 연구자들이 IBM의 퀀텀 컴퓨터 위에서 놀고 실험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IBM의 기술이 퀀텀 컴퓨팅의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하드웨어, 근본 기술, 생태계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IBM은 B2B 시장의 거인이 AI와 퀀텀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뭐랄까, 대수술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 이 AI를 통한 재창조라는 키워드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번엔 소비자들이 영감을 얻던 플랫폼이 어떻게 AI를 무기로 가장 뜨거운 쇼핑 격전지로 변신하고 있는지 핀터레스트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IBM이 거대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였다면 핀터레스트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바꾸는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IBM만큼이나 극적이죠. 핀터레스트도 먼저 가치평가부터 살펴보죠. 2020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12배 미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17%나 증가했는데도 말이죠. 네, 그렇죠. 성장주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평가받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시장이 아직 핀터레스트의 변화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핀터레스트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오랜 의구심이 여전히 주가에 남아있는 거죠. 아, 여기도 불신이. 네. 하지만 최근 실적, 특히 조정 EBITDA가 24%나 급증한 걸 보면 이제 수익을 내는 능력,
즉 수익성을 증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글로벌 시장이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유럽에서는 월간 활성 사용자가 8% 늘어서 1억 5천만 명, 사용자당 평균 수익 ARPU는 31%나 늘었고요. 31%요? 네. 그리고 기타 해외 지역은 사용자가 16% 늘어서 3억 4,700만 명인데 ARPU는 무려 44%나 급증했습니다. 바로 그 숫자들 속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북미 사용자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 그보다 해외 사용자가 거의 5배나 많거든요. 5배나요? 네, 약 5억 명이죠. 그런데 1인당 벌어들이는 돈은 북미가 8달러가 넘는데 유럽은 1.3달러, 기타 지역은 고작 0.2달러 수준이에요. 엄청난 불균형이죠.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해외 사용자들의 ARPU를 북미의 절반, 아니 4분의 1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전체 회사 매출이 지금보다 몇 배는 커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높은 ARPU 성장률은 그 잠재력이 이제 막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고요. 그렇군요. 해외 시장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무기는 뭘까요? 바로 AI 기반의 발견형 쇼핑 플랫폼으로의 변신이 그 핵심이라고요. 네, 그게 핀터레스트가 시장에 던지는 새로운 정체성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사용자들이 정말 핀터레스트를 쇼핑 앱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영감을 얻는 곳이라는 기존의 강력한 이미지를 실제로 구매하는 곳으로 바꾸는 건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핀터레스트의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아, 사용자의 인식을 바꾸는 문제. 그걸 위한 구체적인 AI 기능들이 정말 많더군요. 예를 들어 제가 잡지에서 본 멋진 거실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있는 소파, 조명, 러그를 AI가 각각 인식해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쇼핑 링크를 바로 알려준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멀티모달 AI 모델이죠. 또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로 AI가 알아서 쇼핑 가능한 콜라주를 만들어주거나 가상으로 옷을 입어보는 기능, 쇼핑을 도와주는 AI 어시스턴트까지 등장했어요. 와, 이건 발견과 쇼핑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전략입니다. 사용자가 이거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관심이 식기 전에 바로 구매로 연결시키는 거죠. 영감과 소비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네, 극적으로 좁히는 겁니다. 사용자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광고주를 위한 기능도 크게 강화되었다고요. 퍼포먼스 플러스라는 걸 통해서 아마존 결제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주기도 하고 구매 의사가 높은 사용자를 AI가 딱 집어서 광고 효율을 높여준다고요. 이게 광고주들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 핀터레스트에 광고하는 건 우리 브랜드 좀 알려볼까 하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가까웠습니다. 효과 측정이 좀 애매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광고비 100만 원 써서 직접 매출 500만 원 나왔네 라는 투자 수익률, ROI가 눈에 딱 보이니까요. 성과가 명확하니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단순한 광고판에서 매출 제조기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핀터레스트에 대한 마지막, 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Z세대가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용자층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핀터레스트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핀터레스트가 기술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조카만 봐도 그래요. 아, 조카분요? 네, 예전엔 인스타그램에서 옷을 찾아보고 네이버에서 최저가를 검색했는데 요즘은 그냥 핀터레스트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발견하고 거기서 바로 사더군요. 검색이 아니라 발견이네요. 맞습니다. 검색의 시대에서 발견의 시대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다음 세대 소비자와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확보했다는 건 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알던 주부들이 레시피나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모으던 과거의 핀터레스트가 더 이상 아닌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낡은 이미지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IBM과 핀터레스트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IBM은 AI와 퀀텀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로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핀터레스트는 AI를 날개 삼아 발견과 영감의 공간을 강력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은 종종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익숙한 브랜드 이미지나
과거의 실적이라는 관성에 갇혀서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질적인 혁신을 놓치기 쉽죠. 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주가 너머를 보는 눈, 바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AI가 어떻게 이 두 회사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 모델 자체를 완전히 재창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다른 기업들, 어쩌면 기술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산업의 기업들 중에서도 AI를 이용해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곳은 또 어디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변화는 또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